여러분, 지금 지갑에 630만 원이 있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최고급 컴퓨터를 맞추거나 근사한 유럽 여행을 다녀올 수도 있는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 우리 할머니들이 김장할 때 입던 꽃무늬 털조끼를 사야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농담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패션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이탈리아의 초호화 명품 브랜드가 한국의 재래시장에서나 볼 법한 이른바 김장조끼를 신상품이랍시고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무려 600만 원대.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저걸 누가 사?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화제랍니다. 도대체 명품 브랜드들은 왜 한국의 시골 장터 패션에 꽂힌 걸까요?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한국의 문화적 위상이 이제는 할머니들의 옷장까지 털어가야 할 만큼 높아진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조금 황당하지만 묘하게 통쾌합니다. 유럽의 명품 디자이너들이 한국의 K-할머니 패션을 어떻게 베꼈는지, 그리고 이 현상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은 한마디로 한국의 일상이 세계의 명품이 된 기막힌 역전극입니다. 이 흐름을 만든 것이 브랜드의 기획력이 아니라 사실은 제니, 카리나 같은 한국의 스타들이 주도한 힙한 문화라는 점을 짚어봅니다. 먼저 사건의 발단이 된 그 물건부터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뜨겁게 달군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제목은 코리아 핫템을 따라 한 발렌티노. 게시물을 클릭한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명품 브랜드 발렌티노가 2024년 신상으로 내놓은 고블린 아프의 립의 피오렐리니 베스트. 이름 참 어렵고 고급스럽죠? 그런데 제품 사진을 보면 헛웃음이 나옵니다. 누런 베이지색 바탕에 촌스러운 붉은 꽃무늬 자수, 그리고 목둘레를 따라 VV자로 처리된 털 트리밍까지. 이건 영락없이 우리 시골 할머니들이 겨울철 마을회관에 마실 나가실 때 혹은 마당에서 김장하실 때 툭 걸쳐 입는 그 깔깔이 조끼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심지어 단추 디테일까지 한국 재래시장표와 구별이 안 갈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가격입니다. 이 제품의 가격 하나로 약 630만 원입니다. 네, 0이 하나 더 붙은 게 아닙니다. 재래시장에서 1, 2만 원이면 뒤집어 쓰고도 나물 디자인의 명품 로고 하나 박았다고 가격이 600배가 뛴 겁니다. 이걸 본 네티즌들의 반응,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김장 조끼가 유럽 한 바퀴 돌고 금에 환영했다. 우리 할머니가 패션 선구자였다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해외 반응도 재미있습니다. 현지 패션 매체들조차 이 디자인을 두고 에스닉한 모드, 빈티지한 감성이라며 포장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 눈에는 그저 바가지 쓴 김장조끼로 보일 뿐이죠. 사실 발렌티노뿐만이 아닙니다. 패딩계의 샤넬이라 불리는 몽클레어 역시 230만 원대의 다운베스트를 내놓았는데 이 또한 우리네 할머니들의 몸빼바지 패턴을 그대로 조끼에 옮겨놓은 듯한 디자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솔직히 말해 명품 브랜드들의 디자인 고갈이 심각하다는 방증입니다. 그동안 서구 패션계는 아시아의 문화를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이름으로 신비화하거나 촌스럽다고 무시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게 없다 보니 한국의 지극히 서민적이고 일상적인 아이템까지 가져다가 하이엔드 패션인 척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630만 원이라는 가격표는 그들의 자존심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선 그저 익숙한 디자인에 그렇지 못한 가격일 뿐입니다. 한국의 시장통 패션이 이탈리아 밀라노의 런웨이를 점령한 이 상황. 명품 브랜드들이 한국의 생활력까지 동경하게 된 걸까요? 아니면 한국의 문화적 파워에 편승해보려는 얄팍한 상술일까요?
어쨌든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제 패션의 영감은 파리가 아니라 한국의 시골 장터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점에 김장조끼 스타일이 떴을까요? 발렌티노 디자이너가 갑자기 한국의 육시, 내 고향을 시청하다가 영감을 받았을 리는 없습니다. 이 현상의 배후에는 바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K스타들이 있습니다. 최근 에스파의 카리나, 블랙핑크의 제니, 소녀시대 태연 같은 톱스타들이 SNS에 올린 사진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녀들은 무대 위에서의 화려한 의상을 벗고 일상에서 편안하면서도 복고적인 느낌의 니트조끼나 누빔조끼를 입은 모습을 자주 노출했습니다. 할머니 집 장롱에서 꺼낸 듯한 그레니 룩 괜히 룩을 세상에서 가장 힙한 스타일로 재해석한 것이죠. 팩트를 체크해볼까요? 제니가 입은 구름무늬 누빔 가방이나 조끼 스타일은 게시물이 올라오자마자 전 세계 품절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해외 팬들은 저게 한국의 트레디셔널 스타일이냐며 열광했고, 아마존이나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코리안 베스트라는 검색어가 급증했습니다. 현지 패션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Z세대는 명품 로고가 크게 박힌 옷보다 한국 아이돌이 입는 찐 로컬 아이템을 더 쿨쿨하다고 느낀다. 즉, 명품 브랜드들이 유행을 선도해서 김장조끼를 만든 게 아닙니다. 한국의 셀럽들이 만들어 놓은 트렌드를 명품 브랜드들이 뒤늦게 허겁지겁 쫓아가고 있는 형국인 겁니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명품 브랜드가 신상을 내놓으면 한국의 연예인들이 협찬을 받으려 줄을 섰습니다. 그들이 만든 유행을 우리가 받아먹는 구조였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한국의 스타들이 이게 힙한 거야 라고 입고 나오면 자존심 센 유럽의 럭셔리 하우스들이 그래 우리도 비슷한 거 만들어 볼게 라며 눈치를 봅니다. 발렌티노의 630만원짜리 조끼는 사실상 한국 대중문화가 만들어낸 트렌드에 무임승차하려는 시도나 다름없습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머리를 짜내도 한국 아이돌의 인스타그램 피드 한 줄보다 파급력이 약한 시대가 온 겁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문화 권력의 주도권이 서구에서 한국으로 넘어왔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명품 브랜드 입장에선 자존심 상하는 일일 겁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자신들이 고작 한국의 할매니어 할머니, 트렌드를 베껴야 하는 처지라니요. 어쩌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 소비자들의 눈은 밀라노가 아니라 서울을 향해 있는걸요. 이 황당한 가격표 앞에서 한국 소비자들의 반응은 분노보다는 해악에 가깝습니다. 630만 원? 그 돈이면 시장에서 조끼 600개 사서 온 동네 사람들한테 다 돌리겠다는 반응부터 이게 진짜 K 오리지널이다. 비싸니 우린 그냥 원조 입자라는 쿨한 태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김장조끼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뭡니까? 춥고 긴 한국의 겨울, 마당에서 쭈그려 앉아 김장을 해야 하는 어머니들의 생존템이자 전투복이었습니다. 얇지만 따뜻해야 하고 고춧가루가 묻어도 쓱 닦아내면 되는 실용성의 극치죠. 이 옷에는 한국인의 삶의 애환과 정서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명품 브랜드들은 이 맥락은 싹둑 잘라내고 껍데기 디자인만 가져가서 수백만 원을 붙였습니다. 기능성은 시장표와 다를 게 없는데 로고값만 붙인 셈입니다. 이걸 본 해외 네티즌들조차 반응이 싸늘합니다. 이건 한국 할머니들에 대한 문화적 전유물 아니냐. 한국 시장에 가면 10달러에 더 예쁜 걸 살 수 있다는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한국의 재래시장 제품들이 가성비가 배 힙한 아이템으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남대문 시장이나 동묘시장에 가서 이 꽃무늬 조끼를 기념품으로 사가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630만원짜리 짝퉁 명품보다 1만원짜리 오리지널 한국 시장표가 더 가치 있다고 인정받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과거에 우리는 외국 브랜드 로고가 박힌 옷을 입어야 세련됐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것은 촌스럽다고 여겼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이 단순히 교과서에 나오는 구호가 아니라 현실 경제와 패션 시장을 뒤흔드는 공식이 되었습니다. 발렌티노와 몽클레어는 자신들이 트렌드를 리드한다고 착각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시장통 패션을 전 세계에 홍보해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630만 원을 주고 그들의 옷을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깨어있는 소비자들은 이제 압니다. 진짜 오리지널리티는 브랜드 태그가 아니라 그 문화가 가진 스토리에 있다는 것을요. 오늘 우리는 630만 원짜리 명품 조끼 사건을 통해 세계 패션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흥미진진한 역전극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들이 한국의 시골 장터 패션을 모방하고 한국의 연예인들이 입는 옷이 전 세계의 표준이 되는 세상.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문화를 수입하는 변방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취향을 결정짓는 중심으로 이동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과거 서구 열강들이 만들어 놓은 명품이라는 기준에 우리가 맞추려고 애썼다면 이제는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 우리의 일상을 탐하고 있습니다. 김장조끼뿐만이 아닙니다. 호미, 갓, 포대기, 우리가 촌스럽다고 잊고 지냈던 것들이 세계 시장에서는 혁신적인 아이템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한국의 핫템들이 세계를 놀라게 할지 기대가 됩니다. 발렌티노가 다음 시즌에는 혹시 고무신이나 이태리 타월을 내놓지 않을까요? 그때도 우리는 웃으며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 우리가 원조야라고 말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앞으로 더 통쾌한 한국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